안녕하세요. 한겨레 경제연구소 이원재입니다. 오늘은 포지셔닝과 시장 획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시계 브랜드 스와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을 보려면 휴대전화에도 시간이 있고요. 컴퓨터에도 있고요. 벽에도 걸려 있고 텔레비전에도 있습니다. 그걸 알려고 수십만 원짜리 물건을 또 사는 건가요? 사실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는 분명 시간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이렇게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시계라는 것은 반드시 비싸야만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3만 원짜리 시계도 시간 이상의 무엇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착안한 포지셔닝 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시계가 바로 스와치입니다.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해서 1970년대 이후에 급속히 번지던 전자시계 열풍, 여기에 속을 끓이던 사람들이 바로 스위스의 시계업자들이었습니다. 1974년에 생산된 전 세계 시계의 98%는 기계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시계 등장 이후에 판도가 급속히 바뀌어서요. 1984년에는 24%만 기계식이고 나머지는 전자식이었습니다. 기계식 손목시계는 스위스 금세공사들이 처음 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전까지 스위스는 전 세계 시계 산업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시계공들은 세계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했고요. 메이드 인 스위스라는 것은 곧 최고 품질이라는 뜻으로 여겨지는 브랜드였습니다. 1948년 스위스 시계의 세계 손목시계 시장 점유율은 80%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홍콩 시계 산업의 약진 때문에 1985년 스위스의 세계 손목시계 시장 점유율은 13%까지 추락했습니다. 일본과 홍콩이 각각 39%, 22%로 스위스를 훌쩍 앞질렀었죠. 일본과 홍콩은 전자기술의 도입으로 성공의 길을 달렸고요. 여기에 시계 생산 경험이 축적되고 규모의 경제까지 가세하면서 중저가 손목시계 시장은 빠르게 잠식이 됩니다. 문제는 기술과 부품 가격이었습니다. 1972년에 전자시계 모듈 가격은 $200가량이었는데요. 1984년에는 50센트까지 급강하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시계는 1983년에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 해에 바로 혁명적인 스위스 시계인 스와치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1978년에 ETASA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언스트 톰케 박사가 5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찰한 것을 토대로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저렴하게 사들이는 자존심이라는 컨셉의 전자식 아날로그 시계인 스와치입니다. 스와치의 포지션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시간을 말해주는 패션 액세서리라는 것입니다. 고고한 수공업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전자기술을 받아들여서 값싼 시계로 승부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지만 자존심만은 내놓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값싸면서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스와치는 시계가 아니라 패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단일 가격 $30로 매기고요. 6주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자존심이라는 구호에 걸맞는 디자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포지셔닝은 새로운 시장 획정으로 확장됩니다. 패션 시계를 선언한 뒤에 스와치의 경쟁 제품은 단순히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팔찌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가 우리의 경쟁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급 시계 기술의 원조인 스위스라는 것, 그리고 시계, 즉 영문으로 워치죠. 이 두 가지가 합성된 스와치라는 브랜드명으로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값싼 전자시계와는 다르다, 스위스의 시계다, 이런 이미지까지 전파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변신한 뒤 정확히 10년 뒤에 스와치는 세계 시계 산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단일 브랜드가 됐습니다. 1993년 한 해 동안 스와치는 2,9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출범 뒤에 그때까지 팔린 스와치 시계는 모두 1억 5,400만 개가 됐습니다. 이원재의 5분 경영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